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가장 잔인하게 써 내려가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세계는 한 남자의 결정으로 뒤흔들렸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이름의 침공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날짜인 2026년 2월 26일 현재 푸틴이 호기롭게 외쳤던 2주 만의 승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강력한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겠다던 그의 야심은 이제 정권의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처절한 사투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전승기념일의 그늘 아래 감춰진 얼어붙고 무너져가는 러시아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 알렉산더 무센코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크렘린의 덫이라고 말이죠. 초기 계획은 매우 단순하고 오만했습니다. 키이우의 합법적인 정부를 단숨에 전복시키고 3월이 가기 전에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이었죠. 하지만 푸틴은 단 하나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굴의 저항 의지와 현대전의 양상이었습니다. 현장의 분석가들은 푸틴이 현재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자기만의 상상 속에 갇혀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역사적 망상에 빠진 지도자는 지도 위에서 마을 하나하나의 전황에 집착하지만 정작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거시적인 전략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제 전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직 푸틴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덮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차르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주변에는 오직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충성파들만 남았고 객관적인 정보는 차단되었습니다. 현실의 러시아는 하수도가 터지고 난방이 끊기는데 푸틴의 입에선 여전히 유럽 정복과 제국 부활 같은 허황된 이야기만 흘러나오는 비정상적인 디스토피아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쟁터의 모습도 우리가 과거 교과서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러시아의 육중한 탱크와 수억 달러짜리 장갑차들이 힘없이 고철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자산들을 파괴하는 주범은 역설적으로 수백 달러에 불과한 소형 드론들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러시아의 핵심 물류 거점을 정밀 타격해 무려 10,000대가 넘는 러시아의 FPV 드론과 수십 대의 중장비를 단 한 번의 습격으로 초토화했습니다. 특히 최근 실전에 투입된 광섬유 유선 드론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기존의 드론들이 러시아의 강력한 전자전 장비인 제밍에 막혀 추락했다면 이 새로운 병기는 50km에 달하는 아주 얇은 광섬유 케이블로 조종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파를 쏘아 가로막으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유선을 타고 전달되는 고화질 영상은 조종사에게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정밀함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러시아 흑해 함대가 크림반도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버리고 도망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비대칭 전력이 거대 제국의 군대를 압도하는 순간 푸틴이 자랑하던 전략적 자산들은 이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크렘린은 내부의 입을 막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진실을 완전히 가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근 푸틴의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생한 해프닝은 러시아 정부가 얼마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는 검열관들이 미처 거르지 못한 불편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 돌아오나요? 가스비는 치솟는데 왜 우리는 추위에 떨어야 하나요? 같은 절박한 목소리들이 실시간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제는 러시아의 그 촘촘한 검열 시스템조차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러시아 사회 내부에서는 이미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톡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전쟁을 지속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그 지속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 악순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혹한 전쟁터는 전선이 아닌 러시아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며 고통을 줄 때 역설적으로 러시아 본토의 공공 시스템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고 수십 년 된 인프라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바롭스크의 밤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혹독한 추위 속에 수천 명의 주민은 난방도 온수도 없는 아파트에서 담요를 여러 겹 뒤집어 쓰고 버티고 있습니다. 거리는 파열된 난방관에서 쏟아진 뜨거운 물로 홍수가 났지만 수리해줄 인력도 자금도 없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곳은 러시아의 황금 수도라 불리는 이르쿠츠크의 보다이보입니다. 이곳은 연간 21톤의 금을 캐내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 주민들은 겨울 내내 수도가 얼어붙어 씻지도 빨래를 하지도 못하는 원시적인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캔 금은 푸틴의 미사일이 되고 독재자의 주머니로 들어갔지만 지상 위 주민들의 삶은 낡은 파이프와 함께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는 이 비극을 더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유력 매체인 노바야 가제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러시아 전역의 인프라 사고는 약 1,800건에 달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전력 차단, 난방 중단, 수도 파열이 매일같이 러시아 전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벨고로드 같은 국경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정기적인 교전과 폭격 속의 인프라는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국가는 매년 전체 시설의 최소 4%를 교체해야 겨우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재 러시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도 채 안 되는 부분만 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방비는 국가 예산의 30%를 넘어서며 모든 민생 예산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이제 예견된 사고가 아니라 러시아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기스탄의 카스피스크에서는 주민들이 보름 넘게 물 없이 생활하고 자바이칼 지방의 아타마노프카 주민들은 새해를 얼음장 같은 방에서 보냈습니다. 푸틴이 외치는 강한 러시아는 TV 속 홍보 영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 러시아 시민들은 생존의 한계치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총포가 오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가진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연소시켜 승리를 사는 과정이죠. 하지만 지금 푸틴이 태우고 있는 연료는 바로 러시아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의 난방 예산을 깎아 만든 포탄이 우크라이나의 아파트를 파괴할 때마다 러시아라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의 시대착오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제국을 복원하려던 거창한 꿈은 러시아를 두 쪽으로 갈라놓았고 전 세계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위대한 황제가 되고 싶었던 남자는 이제 침몰하는 배의 키를 놓지 못하고 자신의 국민들이 얼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고립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교훈을 줍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제국은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서운 내부의 붕괴로 인해 종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이 길고 혹독한 겨울이 언제쯤 끝날지 아니면 이것이 더 거대한 제국 붕괴의 서막일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